최근 이무의 능력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는 마법진을 통해 샹크스와 닮은 후드를 쓴 사내와 여자가 서쪽 마을 아우르스트성에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편집자의 문구에선 침입자라는 표현을, 그리고 오다쌤은 엘바프가 느긋한 나라이지만 어떤 남자의 등장으로 정적은 깨지고 말 거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경고했듯이 사왕 밀짚모자 일당과 거인족을 위협할 수 있는 강적들이 등장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의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살펴보며 신의 기사단 샹크스의 등장에 밀짚모자 일당과 거인족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원피스 1136화 내용도 예측해보겠습니다. 현재 원피스는 일부 시절 루피와 우솝이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전사들의 마을, 즉 신세계 엘바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엘바프는 원피스 일부 시절부터 강조된 국가인 만큼 엘바프의 모티브와 이미지는 바로 노르만이라고도 불리며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래요. 거인족인 엘바프의 전사들의 이미지는 제가 해적을 좋아하게 된 것의 원점인 북구의 해적 바이킹이니까요. 그렇게 오다쌤은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까지 활약했던 유럽의 최초의 해적 바이킹을 모티브로 엘바프의 전사들을 표현했고, 이어 엘바프에 당도한 밀짚모자 일당은 북유럽 신화의 신들의 다리, 즉 비프로스트를 모티브로 한 무지개 다리를 통해 거인족들이 주로 살고 있는 양계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일전 도리와 브로기는 우리가 뚫을 수 없는 건 피에 물든 뱀뿐이라며 당시 가장 유력했던 설은 바로 위대한 항로에 입성하기 전 많은 해적들이 죽어 피로 물들어진 거대한 레드라인과 북유럽 최강의 신토르와 격돌한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의 예언 등 엘바프의 설정은 신화에서 많은 부분이 차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신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반대로 말썽을 자주 일으킨 북유럽 신화의 로키처럼 현재 국왕 헤럴드 왕을 죽이며 전설의 열매를 먹은 자칭 태양신 로키도 이번 엘바프 편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어째서 로키가 세상을 끝장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왕가에 전해졌던 전설의 열매의 능력이 앞으로의 전개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로키는 샹크스의 이름도 언급했던 만큼 샹크스와의 숨겨진 관계가 악연일지 아니면 인연으로서 이어진 건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과거부터 환수종 미카의 열매를 경계했던 세계정부는 후드를 쓴 정체불명의 인물, 신의 기사단을 엘바프로 소환시켰고, 이어 그들 중 한 명은 피거랜드 가문이자 샹크스와 쌍둥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남자와 형상이나 형체가 없는 능력으로 거인족을 쓰러뜨린 여성이 로키를 찾고 있다는 목적을 발설했는데요. 그렇게 현재 엘바프에는 최근 미카 루피를 놓친 밀짚모자 일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과거 조이보이의 능력을 지닌 루피라고 생각했었지만, 반대로 엘바프의 왕자 루키가 우선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신의 기사단이라 추측할 수 있는 전력을 파견한 정부의 의도는 특별현상금 로키를 해방시켜 세상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전황을 만들거나, 반대로 니카 조이보이처럼 과거 이무에게 반기를 든 또 하나의 성가신 능력을 사전에 제거시키기 위해 암살자의 임무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먼저 특별현상금의 수식어는 원피스 최초 로키에게 붙게 되었듯이 정부는 로키의 존재와 능력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특별현상금을 내걸었지만, 반대로 로키 이전의 거인족의 현상금은 무려 100년 전 거병의 적단을 이끌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도리와 브로기에게 1억 베리의 현상금이 책정되었죠. 때문에 당시에는 도리와 브로기가 마을을 불태운 파란 귀신과 빨간 귀신이라는 이명이 붙었기 때문에 고액의 현상금 액수가 붙게 되었지만, 반대로 로키는 도리와 브로기와 달리 세간에 나아가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째서 정부가 로키에게 특별현상금을 내걸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무척이나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또한 과거 정부와 해군은 엘바프의 자리를 잡은 인간 마더 카르멜을 통해 거인족과 아이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해군의 끈앞풀과 정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배신자가 있다면 이무는 자신의 계획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전설의 능력자 로키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드원 패밀리가 처음으로 무려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과 원피스 25주년 기념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피스 세트를 구매하면 원피스 한정판 굿즈까지 받을 수 있는 초대박 이벤트인데요.
기영이 숯불치킨 2마리는 진짜로 수출 사용에 굽고 순살은 무려 100% 닭다리 살을 이용하는 국내 식음료 브랜드로서 원피스 25주년을 맞이해 공식 콜라보를 진행했고, 이벤트 기간 동안 원피스 세트를 구매하면 랜덤 키링과 랜덤 포토카드, 한정판 원피스 일러스트 쇼핑백, 그리고 한정판 포장 패키지 등 지금까지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원피스 세트 최애 메뉴는 이렇습니다. 치밥의 끝판왕 까만양념 숯불치킨부터 기영이 숯불치킨의 대표 메뉴 품절대란 신메뉴 돼지껍데기 누들 양념 숯불치킨까지,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메뉴 구성까지 진짜 미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피와의 ARS 초특급 이벤트에선 100만원 상당 원피스 테마 관람권, 그리고 40만원 상당 정품 피규어,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 3만원 상품권까지 콜라보 기간 내에 원피스 세트 먹고 다양한 굿즈도 함께 모아봐요. 다음에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의 핵심인 굿즈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피스 1111화 머큐리의 공격으로부터 태양의 방패를 사용해 니카 루피를 도리와 브로기가 지켜내자, 이내 머큐리는 인연을 언급하며 지금의 거인족이 태양신을 잘 알고 있는 건지를 묻게 됩니다. 나아가 세터는 거인족이 태양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 그렇게 불리고 있을 때 세계의 역사로부터 제거해야겠다며 독이 든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이처럼 오로성들은 태양신과 거인족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인연을 언급했고, 이어 원피스 1134화 생물교사 리플리는 루피를 바라보며 엘바프 신화에도 너와 같은 하얀 전사가 존재했다 말하게 되죠. 더불어 베가펑크는 이 바다의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의 정체를 포네그리프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조이보이가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신처럼 신축하는 몸으로 싸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태양신과 엘바프는 과거 공백의 100년 이전부터 인연의 관계라는 떡밥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조이보이에게는 즈니샤와 에메트처럼 동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의 동료가 지금의 루키가 먹은 전설의 열매의 능력자라는 가설을 세워본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무가 니카 루피와 로키의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신의 기사단을 파견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침입자 신의 기사단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는 사왕 루피와 샹크스 쌍둥이와도 마주할 수 있는 전개 속 이번 엘바프에는 삭가쓴 남자의 실루엣이 2번이나 공개되며, 바로 그 남자가 로저의 적단의 스코퍼 가반이나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금사자 시케일 수 있다는 추측과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로저의 적단은 밀짚모자 1단과 인연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도움을 주고 있었듯이, 이제는 최종장이라 불리는 에피소드에서 스코퍼 가반의 등장이 가장 적절한 시점일 것 같다는 예측과, 그리고 시키는 삭간남의 외형적인 모습과 흡사, 나아가 스트롱 월드와 유사한 동물의 모습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설의 해적의 등장은 기정사실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번 엘바프 편의 핵심 인물은 로키와 신의 기사단, 그리고 삭가쓴 남자를 통해 더욱 긴박한 전개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어 현재 신의 기사단은 서쪽 마을 부근에, 그리고 루피와 수많은 거인족이 서쪽 마을에서 연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다셈의 경고처럼 엘바프의 평화가 깨질 수 있는 만남이 성사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먼저 신의 기사단은 로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거인족을 만나 로키의 행방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어 거인족은 로키의 해방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적의를 느껴 신의 기사단을 공격한다면, 그때는 쌍둥이 샹크스의 강함을 알 수 있는 전투가 전개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샹크스는 거인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에 레드포스호를 엘바프에 정박시킬 수 있었듯이, 다수의 거인족이 샹크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만큼 샹크스와 똑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그때는 샹크스의 이름을 거론하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한 신의 기사단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거인족을 굴복시켜 로키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수많은 거인과 사왕 밀짚모자 일당에 있는 연회를 습격해 기사단의 전력과 샹크스의 외형을 보여준다면, 처음에는 사왕의 등장으로 착각하며 엄청난 충격과 패닉에 빠질 수 있기에 오다셈이 어떤 전개 방향을 취할지도 상당히 기다려지는 시점인데요. 이처럼 신의 기사단이 연회장에 나타난다면, 그동안 샹크스를 알고 있던 도리와 브로기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직 루피만이 후드를 쓴 사내의 정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그때는 베일에 쌓인 신의 기사단과 사왕 루피의 충돌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재 초반에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 엘바프 편이었지만 침입자의 등장으로 인해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속 과연 정부가 신의 기사단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삭가 쓴 남자의 정체와 샹크스 쌍둥이와 마주할 밀짚모자 일당의 반응까지 앞으로 공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